네, 안녕하세요. 캐나프 재배기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강찬호 연구사입니다. 캐나프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자면, 캐나프는 서아프리카 원산인 작물로서 굉장히 고온기 때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높은 탄소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약 1930년대에 도입되었다가 일정 가마니 대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구가 되었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사료작물이라든가 또는 산업 용도에 대한 확대에 공개된 연구가 90년대 이후에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아주 높은 수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상당히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수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재배하고 난 후에 수량성을 평가를 해보면 약 12톤 정도, 300평당 12톤 정도의 수량이 나오는 것으로 평가돼서 옥수수에 비해서는 약 1.6배, 수단그라스에 비해서는 약 1.5배 정도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이 2014년도에 저희 익산 농업기술원 시험 포장에서 재배한 캐나프 모습이 되겠는데요. 저기 계신 분이 키가 한 170 정도 되니까 얼마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고 조금 관리를 해주면 약 5m까지도 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빨리 크고 잘 자라는 그런 작물입니다. 생산성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또 그 환경 적응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비교적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상습 침수답에서도 일반 밭 재배에 비해서 약 72% 정도 그렇게 생산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심지어 간척지 쪽에서도 일반 밭 재배의 약 74% 정도 되는 그 수량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그 좋지 못한 환경 하에서도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잘 자라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용도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섬유나 펄프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사료라든가 식품 또는 화장품 원료,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연료,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도 사용되는 등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점차적으로 고급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환경 정화 능력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적인데요. 보통 미세먼지로 분류가 되는 이산화질소 산화물이죠. 질소산화물이죠. 흡수율이 약 옥수수의 66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도 흡수력이 약 소나무의 3배, 그리고 상수이나무에 비해서는 10배 정도가 되고 있어서 환경 정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본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이 요코하마시에서 캐나프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도로 분리대에 심어져서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매연 가스 같은 것들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된 예들이 일본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특성이 있고 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게 형성될 소지가 있는 캐나프에 대한 재배 기술을 말씀드릴 텐데요. 땅 만들기하고 파종 후 관리, 그리고 수확, 이렇게 4단계로 크게 분리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땅 만들기가 되겠는데요. 땅을 만들려면 퇴비나 비료가 살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토양 살충제가 살포가 돼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트랙터를 이용한 일학 만들기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 만들기 중에서 퇴비 살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 특성상 또 캐나프가 굉장히 다비성인 그런 특성상 보통 많이 넣을수록 퇴비는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작물 기준이 3,000kg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캐나프도 역시 약 3,000kg 정도, 300평당 3,000kg 정도를 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 분상 퇴비를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땅 상태가 좋지 못해서 물빠짐이 굉장히 좋지 못하거나 또는 간척지와 같이 땅 구조가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땅에서는 분상 퇴비보다는 펠레트형인 입상 퇴비를 살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입상형 펠렛형 퇴비가 들어가게 되면 강우등에 의해서 물이 공급됐을 경우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충분한 공간 확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식물체가 쓸 수 있는 공기라든가 또는 영양분의 저장이 가능하고요. 또 입단 구조 형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토양 구조를 월등하게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분상 퇴비보다는 펠리트형 입상 퇴비를 살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퇴비를 투입하고 나서 비료를 살포하게 되는데요. 비료는 질소인산 가리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투입을 하는데 질소인산 가리의 캐나프의 표준 12량이 현재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질소는 성분량으로 10.21kg, 인산은 성분량으로 10.24, 그리고 칼륨은 성분량으로 5.8kg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되는데, 보통 시판되는 비료들, 즉 요소라든가 용성인비, 염화가리는 성분량들이 정확하게 100%가 아니고 일정 성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투입되는 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질소 비료를 투입할 때 요소 비료는 약 46% 정도가 질소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12량은 10.21kg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00평당 20kg짜리 요소 비료를 약 1.01포, 즉 한 포하고 10분의 1포 정도를 합쳐가지고 투입을 하면 되고요. 인산 비료 같은 경우는 용성인비를 300평당 20kg짜리로 해서 약 2.6포 정도 살포를 하게 됩니다. 칼륨은 염화가리를 넣게 되는데요. 그 성분량이 약 60% 정도가 돼서 염화가리를 300평당 20kg짜리로 해서 0.5포 정도를 살포를 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형태의 비료 살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질소 비료 같은 경우에는 캐나프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 추비로 나눠주는 게 유리한데요. 캐나프 땅 상태를 만들 때 기비료에서 약 표준 12량의 0.5배 정도, 2분의 1배를 주고요. 파종 후 60일 후에 본격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만은 그 시기에 나머지 2분의 1배를 주게 되면 보통 그 기비료에서 전량 그 기비료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약 2% 정도 수량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 비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실을 해서 맨 처음에 파종을 할 때 절반, 그리고 파종 60일 후에 절반 정도를 투여를 하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시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양살충제 살포가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거세미 유충이 유묘 시기에 저렇게 잘라먹고 흡주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캐나프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종을 하고 나서 그 거세미 유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살충제를 살포하게 되는데요.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살포를 해서 토양 안에 있는 것을 같이 흙하고 섞어 넣어서 거세미가 좀 죽도록 만들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목캡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토양살충제는 어떤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살충제로 분류하는 것들을 땅 경운천에 같이 살포해가지고 경운을 하게 되면 저는 거세미 유충 피해에 의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항 조성이 되겠는데요. 일항 조성은 보통 캐나프가 20cm, 줄간 간격이 20cm인 경우를 대비해서 가장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항은 기계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배토기, 관리기를 트랙터에 부착해서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물 빠짐이 좋은 포장은 일항폭을 좀 넓게 해서 캐나프를 심는 비율을 높이는 게 좋고요. 물 빠짐이 좋지 못한 포장은 일항폭을 좀 줄여가지고 배수로 비율을 좀 높여서 물 빠짐이 좋게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120cm 해서 5줄 정도를 캐나프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여야 될 것이고, 또 물 빠짐이 좋은 포장에서는 약 2m까지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항 넓이를.